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정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가 80여발의 미사일을, 각종 미사일을 쏘았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여발의 미사일을 쏜 건 러시아가 케르치대교, 크림대교의 이 파괴, 여기에 이제 이거 우크라이나가 한 거니까 하고 보복 공격한 건데, 그 보복 공격, 욱해서 분풀이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 분풀이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 다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분풀이 공격 또는 대규모 공격할 능력 다 사라졌다. 라는 영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보국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핵을 쓸 거냐 말 거냐 NSC를 열었죠. 그 NSC 결과 핵,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수단 중에서 다른 수단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간첩, 어디나 다 있는데, 독일도 지금 노르드스트림 때문에 이 러시아와 말이 많은데, 독일 사이버 안보의 최고 수장이 러시아 간첩 네트워크였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인교대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240명 사살,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오늘은 조금 전과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 줄어든 것 같죠. 차량은 8대 격파를 했는데, 그리고 야포도 열문 격파. 그래서 이 모든 전과들이 대부분 헤르손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우라 돌격 했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거 이제 바흐무트 쪽은 안 하냐?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 내구력이 다다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돌격시킬 그런 병력이 이미 떨어져 버렸다. 벌써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고정익 항공기, 이것도 역시 헤르손 지역에서 근접 항공지원 지상 폭격을 하러 가던 러시아군의 수이 25 공격기가 격추됐다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 17대 격추, 대부분 이란으로부터 구입한 게란2 자폭 무인기죠.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어제 알려드렸듯이 미사일 46발 격추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알려드릴 때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는데, 그거 지금 어제 뭐 미사일 2발 요격했다고 알려드렸으니까 그게 없냐? 아마 내일 전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전과가 나왔습니다. 46발. 정말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하루 만에 격추했는데, 대공포로도 격추한 게 있고, 또 맨페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 순항미사일들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푸틴이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또 하면 상응하는 보복 조치 또 한다, 이렇게 천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83발 쐈다고 니들도 또 우리한테 반격? 그러면 우리는 또 반격이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그거는 블러핑이다 라는 거죠. 능력 없다 이겁니다.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피습 대응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바로 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건 되지 않겠지만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들을 빨리 대량으로 지원해주자, 이런 논의는 진행되겠죠. 그래서 뭐 독일, 또 프랑스, 영국 같은 이 나토 내의 군사 강국들,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들 십시일반 갖다 주겠죠. 그러면서 미국도 첨단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긴급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방공 시스템 주기로 한 거, 나삼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 암람 공대공 미사일의 지대공 버전, 그거와 별개로 추가로 긴급 지원을 하기를 통보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마도 뭐 나삼스를 추가로 주든지 아니면 어벤져 같은 걸 주든지.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패트리어트3, 팩3 미사일의 사진을 실었어요. 그런데 팩3를 주기는 할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가 리벤지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자, 복수해야 되잖아 해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1시간 만에 500만 달러가 모였대요. 그래서 이 500만 달러 1시간 만에 모였으니까 시간 지나면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겠죠. 그거 가지고 무인기 만들어서 러시아 내륙을 타격하자, 지금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답니다.
캐나다는 이 미사일 대량 공격에 분노해서 러시아의 대사를 초치해서 미사일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했는데 러시아 대사는 묵묵무답이었답니다. 자, 영국 정보국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으로 탄약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전쟁 지속 능력에 위기가 왔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보국은 러시아가 핵 대신 루카센코 카드를 투입했다. 그래서 NSC를 어제 열었는데 그 NSC 결과 핵무기를 쓸까 말까 라는 논의보다는 이 핵무기 쓰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니까 다른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자. 이렇게 해서 루카센코, 즉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을 압박해서 벨라루스 군을 어떻게 참전시키는 쪽으로 나가보자 라는 결론을 맺었다라고 리투아니아 정보국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연합제병합동 사령부를 창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벨라루스까지도 참전하는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폴란드는 모든 폴란드인은 속히 벨라루스를 떠나라. 왜냐? 벨라루스하고 폴란드하고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까지도 이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폴란드인이 혹시 벨라루스에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떠나라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선으로 돌아가면 러시아가 베리슬라보 북부 지역, 그러니까 드네프르강 북쪽인데 노바카우프카, 카우프카 댐 건너 북쪽 건너편에 우측에 있는 도시가 베리슬라보인데 그 베리슬라보 북부 지역에 공수군 잔여병력을 총동원해서 최후의 결전 방어선을 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이 카우프카 댐을 절대 사수하겠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공수군이 여기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지금 러시아가 6만 명을 동원한 걸 헤르손 남쪽에 지금 증원 투입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훈련하고 그래서 그 6만 명이 다 전선에 배치될 때까지 이 VDV 공수군들이 이 카프카 댐을 사수하면서 시간 벌어보겠다. 정말 장렬하게 산화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리만 먹었죠. 그리고 동진을 해서 크레미나 지금 때리고 있죠. 크레미나를 점령하고 나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루베즈노에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이 루베즈노에까지는 내주고 그 루베즈노의 남쪽에 있는 세베로도네츠크는 무조건 지키자. 이렇게 해서 왜? 여기 자존심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 쪽에서 러시아가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병력을 증강 투입하고 있다. 이거 하느라고 바흐무트에서 우라 돌격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황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사이버전 수행 책임자가 러시아 스파이 네트워크와 깊은 관련을 맺은 혐의로 긴급 파면되었습니다. 독일 보안당국이 현재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보안기관 최고위층 인사의 스파이 파문으로 독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가 현지 시각 10월 10일부로 연방정보보안실 아르네 쇤봄 실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현지 시각 10월 10일 저녁 늦게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독일 전체의 사이버 보안 작전을 책임지는 쇤봄 전 실장은 보안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스파이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이어와 현지 시각 10월 10일 오전 면직 처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다가 방산업체인 EADS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쇤봄 전 실장은 지난 2012년 8월 독일 사이버안전자문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한 뒤로 독일 정보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온 인물입니다. 독일 사이버안전자문위원회는 과거 소련 국가안보위원회 KGB가 소련 붕괴 직후 설립한 사이버 보안업체인 인포텍스, 중국의 화웨이 등이 참가해 독일 내 사이버 보안 강화 활동을 벌이는 자문위원회로 소개되어 왔는데요. 실상은 주요 방산업체나 정부 기관과 연결된 스파이 네트워크였다는 것이 독일 언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해당 단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10월 10일 해당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쇤봄 전 실장의 파면 역시 이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쇤봄 전 실장은 사이버 보안이나 IT 분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경영학 전공자이고 과거 방산업체와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주로 로비스트로 활동해 왔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와 줄이 다 있었던 덕에 낙하산으로 연방정보보안실 BSI의 수장 자리를 꿰차고 6년간 자리를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은 쇤보엄 전 실장을 비롯한 독일 사이버안전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이 러시아 또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보안기관 수장 자리에 스파이 혐의자가 앉아 있었던 이번 사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독일 놀랍습니다. 통일해보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동독의 스파이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랄 인사들이 공산 동독의 스파이였던 서독, 그 서독 주도로 통일이 된 독일. 그런데 지금 우리로 치면 국정원 사이버 보안센터 센터장이 스파이 혐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됐대요. 파면. 그리고 독일 사이버 안전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을 만들었지만 독일의 사이버 안전을 자문하는 게 아니고 독일의 사이버 안전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가를 러시아에 자문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되겠다. 많겠죠. 정말 많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지원한 벨라루스가 미사일 공격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선 일대에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제병협동부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가 참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 중이며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전쟁 준비 행위에 맞서 벨라루스 역시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렉산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밝혔습니다. 루카센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케르치대교 폭파 사건을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직후 자신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를 맹렬히 비난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이에 대해 벨라루스도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루카센코는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십 년 동안 대비해 왔고 필요하다면 그 힘을 쓸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제병협동부대를 구성해 전투 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제병협동부대는 표면적으로는 두 개국의 연합군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제병연합군 편성을 취하고 있는 부대에 벨라루스 부대들이 예속되는 형태로 편성되는데요. 현재 이들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일대에서 언제든지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치장물자 복원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벨라루스의 정규군 육군 병력은 16,500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구소련 당시 배치되었던 대부분의 기갑 장비를 인수해 860여 대의 T-72B 전차와 1000대 가까운 BMP-2 보병 전투장갑차, 정확한 수량 파악이 안 될 만큼 대량의 MTLB 장갑차와 BTR-70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들 가운데 상당한 수의 장비가 열차편을 통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이 같은 행보는 푸틴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벨라루스 내부에서는 루카센코가 침공을 결정하는 순간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과연 루카센코가 자신의 정치 생명, 나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생명을 걸고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나라 벨라루스, 과거에 백러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죠. 그 벨라루스가 이 루카센코가 이제 오랫동안 독재 장기 집권을 해오면서 부정선거도 하고 그래서 부정선거했던 상대 이 후보는 지금 리투아니아로 또 라트비아로 지금 망명을 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쿠데타를 한다고 해도 구심점이 있는 상태예요. 그 망명자가 있으니까 다시 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참전 못할 것이다. 러시아는 참전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이 루카센코는 참전 못할 것이다. 왜냐? 자기의 권력 기반이 약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군부가 이 전쟁에 참전하면 군부가 이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갈 것을 뻔히 알고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루카센코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푸틴의 명령에 따라서 참전을 명령을 한다면 과연 이들이 그 명령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위화도 해군처럼 총구를 돌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병연합 부대를 만들어서 지휘관을 전부 러시아 군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어떤 병력들을 벨라루스 군대로 채우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휘관이 러시아군이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벨라루스군의 지휘권을 또 벨라루스 지휘관들이 또 행사할 수 있으니까 루카센코는 겁이 나서 못한다. 왜냐? 지휘관들이 죽을 거 알고 이 전쟁 참전하기 싫다. 이미 개전 초에 정말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됐던 그 시대에도 벨라루스 총참모장은 사표를 내고 그냥 참전 못한다라고 나가버렸죠. 그러면 벨라루스의 이 루카센코 대통령은 만약에 군부가 쿠데타를 하면 원래는 평시에는 러시아군이 와서 짓밟아주고 진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짓밟고 진압할 능력 없죠. 벨라루스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망명가에 있는 그 여성을 다시 정치인을 최고 지도자로 세우고 옹립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EU, 나토 가입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버린다면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정말 뭐 불감청 고소원이죠. 지금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때문에 벨라루스가 지금 러시아로 합병 투표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국경을 바로 마주하게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완충 지역으로서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또 벨라루스까지도 영토가 제법 넓은 벨라루스까지도 완충 지역으로 들어와 준다면 이 서방 세계로서는 뭐 대단히 땡큐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벨라루스는 참전 못할 것이다. 쿠데타를 우려해서 루카센코가 진압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병력은 지금 키우 북쪽 이 국경 지역에 집결시켜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키우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 또 지금 이런 사진도 찍힙니다. 전차 그러니까 벨라루스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은 지금 T-72 B3 같은 최신 개량형 이런 거 이제 소수를 가지고 운용하지만 시장되어 있는 물자가 워낙 많으니까 과거 여기가 뭐 서방 세계하고 일전을 벌이는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뚫리면 모스크바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었는데 딱 1991년 12월 24일 소련이 해체되는 그 시점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 있는 장비는 다 우리 거야. 독립국가 우리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벨라루스 지역에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00대가 넘는 T-72 전차, 뭐 1000대 넘는 BMP-2 장갑차 다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치장물자 있는 걸 지금 969 탱크 지금 저장 기지죠. 여기에서 기차에 싣고 이렇게 이 기차를 추적해 보니까 완전히 돌아서 하르키우 쪽을 크게 돌아서 루안스크 쪽으로 좀 갖다 주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에 움직이고 있는 많은 러시아 무기들이 벨라루스에서 왔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조사해서 러시아에 지금 지원해주면 안 되죠. 벨라루스를 국제적인 제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푸틴의 분풀이 공격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그냥 셧다운 시키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푸틴의 직접 지시에 따라 러시아가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10월 10일 미사일 대공세는 그야말로 러시아 최후 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 대부분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고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10월 10일 오전 우크라이나 주요 대도시를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은 전술 탄도미사일부터 순항미사일,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83발에 달하는 미사일 대부분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고 우크라이나 방공부대 관계자가 현지 시각 10월 11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는 어제 83발의 미사일, 20기의 자폭 드론을 투입한 복합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46발의 미사일, 17기의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서 공대함 미사일인 KH-22 등 초음속 미사일을 다수 섞어 발사했는데요. 이러한 초음속 미사일들은 키이우와 자포리자, 하르키우 등에 떨어졌지만 정부나 군 관련 전략시설이나 국가 기반 시설에는 단 한 발도 명중하지 못해 그 정밀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아음속 순항미사일 칼리브르의 경우 구식 23mm 대공포의 유관 조준 사격, 스팅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도 상당수가 격추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공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형편없는 정밀도의 미사일로 인한 민간 피해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가운데 요격되지 않은 37발의 미사일은 키우 등 주요 도시 민간인 거주구역이나 상업시설에 떨어져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들은 전쟁과 관계없는 순수 민간인들로 대부분 출근을 준비하거나 출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영국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 수장 제레미 플레밍 경은 현지 시각 10월 11일 왕립합동군사연구소 회의에서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대부분의 탄약을 잃었다 라며 이번 공격은 푸틴이 내린 의사결정의 얼마나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줬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레밍 경의 이번 지적은 얼마 남지 않은 장거리 전략 타격 자산을 일회성 분풀이 공격용으로 모두 소진해버린 푸틴의 어리석음을 비꼬는 것인데요. 보유한 지대지, 지대함 타격 수단을 대부분 소진해 이제는 방공 용도의 S-300으로 지대지 타격 작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 이번 분풀이 공격으로 당분간 전쟁 수행에 꽤나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뭐 이 길 중간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전략시설입니까? 아니죠. 길 중간에 있는 뭐 이거 지나가는 차량 때리려고 쏘았겠습니까? 아니죠. 대통령궁, 정부청사 또는 탄약고 뭐 이런 아주 상징성 있는 곳을 때리려고 쏘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이 83발 중에서 46발이나 요격됐고 나머지 37발 중에서 하나도 그런 데 맞지 않았다. 완전히 그냥 뭐 명중률 꽝인 거란 거죠. 그래서 도식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사방에서 지금 날아왔는데 크림반도 아래에서 미사일 쏴서 지금 이제 리뷰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항공 궤적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래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당시 미사일 공격할 때 떠 있었던 이 방향 지금 여기 보시면 수미 쪽에서 키우 쪽으로 마구마구 날아가고 있죠. 이런 것들 다 지금 도식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항공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식화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날아가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의 잔해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KH-22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KC-101 순항미사일, KC-555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도 있었고 그리고 익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 그리고 익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토치카 U 구형 탄도미사일 5V55 S-300 대공미사일을 지대지 버전으로 쏜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건데 그런데 뭐 KH-22 같은 경우는 정말 존재하는 모든 이 시커가 집약된 이런 아주 우수한 미사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성항법으로 날아가면서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고 아주 정확하게 가서 마지막에 딱 렌즈를 켜서 내가 지금 공격하고자 하는 이 목표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사물이 똑같은 거냐? 맞아. 공격. 이렇게 한 TV 시커까지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명중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주가 없으면 이 지대공 미사일인 S-300까지 지금 쏘겠습니까? 지대지 버전으로.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지대지 버전으로 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럴 정도로 없는데 이 없는 살림에 83발이나 야 그린반도 이렇게 됐으니까 가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안 돼 쏴! 해가지고 쏜 이 화풀이 분풀이 이 공격에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는 완전히 바닥났다. 이제 얘들 보복 공격할 어떤 자산도 없다 라고 영국의 감청부대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말 참 황당합니다. 계속 죄는 쌓여만 가고 계속 전력은 깎여져만 가고 황당한 러시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